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니체입니다. 지금 마흔이시거나 마흔이 곧 되시거나 마흔이 넘으신 모든 분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앞으로 하루를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정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지금까지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말한다. 니체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삶을 사랑하라고 했다. 곧 행복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된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두려움도 많아졌고 용기도 부족하다. 당신은 원하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중반기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있는가? 예전에 좌절된 꿈이 아직도 자신을 올가매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판에 박힌 낡은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라.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현대인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쁘다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 바쁜 하루를 보낸다. 왜 사람들은 조급해하는가?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다. 우리는 내일,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10년 후 안정적인 상황이 오면 이라는 식으로 현재에 충실하기보다는 미래를 기약하며 산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삶의 목표일 것이다. 먼저 스스로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져 매일매일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인생의 중반부터는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삶에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초인의 삶일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만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말자. 내 몸도 나의 것이고 내 영혼도 나의 것이다.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인생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길이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찾아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최악의 적은 바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될 수 없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이 가치 창조의 주체이다. 결국 창조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을 파괴해야 한다. 혼돈 속에서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 창조자는 새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과거의 낡은 것들을 부수어야 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아직 자신의 춤추는 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행운의 별이 하나쯤은 있다. 그 행운의 별이란 자신의 꿈이나 목표, 소망 같은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된 40대에 새로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는 꿈꾸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버린 사람도 많다. 중년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슬프다. 왜 우리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가? 솔직히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꿈꾸는 삶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꿈이 없다면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이를 좀 먹었다고 도전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꿈틀대는 힘의 의지와 생명력을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각인할 수 있는 내 안의 잠재력을 무한히 펼칠 시간이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중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보라. 힘의 의지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 맞추어 스스로 자기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마흔에는 이제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정신적 가치들을 의심해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이끈 삶에 관한 생각과 방식의 결과이다. 따라서 자신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고 맹목적으로 사랑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여전히 현재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이 부딪혀야 할 운명이라면 그것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사의 힘이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자. 운명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열정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전제로 한다.
열정이라는 감정은 항상 고통과 기쁨을 함께 동반한다. 곧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인생의 중반에 무엇보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은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현재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날이 많다 해도 걱정과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위기와 곤경에 빠졌던 순간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40여 년을 살아온 많은 이의 인생이 그렇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만큼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조차 모를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청사진을 가져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일에만 열성을 보이기 마련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아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자신 안에 감추어진 지혜, 즉 본연의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언제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40. 지금껏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질문의 대상과 방식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 질문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있다. 나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욕망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숨기면 안 된다. 삶은 욕망의 연속이다. 제대로 잘된 인간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재발견한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인생의 절반쯤에 찾아온 번아웃 증후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잠시라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내서 지금 하는 일과 병행한다면 잃어버린 열정과 성취감을 새로운 일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두른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빨리빨리를 하다가는 빠르게 나동그라질 수가 있다.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중년에게 필요한 것은 느림과 기다림의 미학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방법, 혹시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는 막다른 길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골목길에서 다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삶은 직선이 아니다. 곡선이다. 또한 시작은 있으나 그 끝은 알 수 없다. 마흔에게 성공이란 무엇을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다. 삶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강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속도로 나아가면 된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인생은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이 흐른 뒤 과거에 일어났던 우연한 일들을 돌아보면 아무리 사소한 것, 사소한 만남이라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작은 변화가 보여 운명이 된다.
작은 행복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넘겨버리는 것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마흔의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주사위를 던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 실망한 날이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원했던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둘러싸여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어떻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해야 대박이 날까?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을까?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된 채 남들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가 바로 익숙한 상황에 작별을 고할 때이다. 그때에 맞추어 우리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 닫힌 문을 뒤로 한 채 자신만의 새로운 철학 세계로 문을 연 니체처럼 평범한 일상에 의문을 던져보자. 자유정신은 일상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니체가 여기에서 말한 이기심이 자신의 익속만을 챙기는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사실이다. 건강한 이기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까지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 않는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고 소신 있게 표현하기 때문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마음부터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이상과 헛된 망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봐도 실현 불가능하고 무모한 꿈을 쫓으며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쓸데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현재 지금 여기에 충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는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는 것이 현실주의자 니체의 정신이다. 힘의 의지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이므로 항상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니체는 고통도 쾌락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으므로 종족 보존을 위한 커다란 요건으로 보았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고독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감정과 내밀한 접촉을 위해서이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을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존중한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만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꿈꾸고 주어진 삶을 긍정하는 존재이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자신의 열등감을 인생의 걸림돌로 보느냐 아니면 성공의 발판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버리고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르쌍티망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란 열등감을 발판 삼아 도약하는 삶이다. 외부의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변할 수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순서가 없다. 죽을 때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죽음은 오로지 홀로 맞이해야만 하는 두려운 사건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죽음이란 삶의 파멸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삶의 파멸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이란 삶의 파멸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이란 삶의 파멸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삶의 파멸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이란 삶의 파멸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무모한 삶에 대한 욕망을 떨쳐낼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1000년을 살게 된다고 과연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마흔 이후 살 날이 길어야 5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많은 사람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만 집중할 뿐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 숨이 붙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마흔에 읽는 니체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